네,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저희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실적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타서 그런지 건설 장비 쪽 계속 잘 가네요. 현재 HD 현대 인프라코어 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 815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반토막입니다. 49.7% 줄어들었고 시장 컨센서스가 1,100억 원대였는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덜 나왔습니다. 시장은 실적이 전혀 일단은 좀 반응을 안 하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 전략 연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힘든 월요일입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알려주시죠. 네, 지수를 바라보면 힘든 구간이 분명히 맞고, 지금 나흘차 조정이에요. 지금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트럼프 피습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주식시장도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느 노선으로 갈 건가도 잘 정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지난주 후반에 드린 바가 있는데 지수 약세의 원인도 좀 분명히 알고 와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는 수많은 분석 전망들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시장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근접하는 거 이유를 지금 밝혀내고 찾아내고 하락 원인 상승 기류를 읽어내야만 이거 시장의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외국인들이 지난주 이후에 대선 변수 때문에 빼는 건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좀 약세 기조화 되는 건 분명히 맞다 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봅니다. 네, 최근에 지금 구조적 매도죠. 예, 그런데 다만 선물은 조금 과하면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혼전도 이유는 분명히 맞아요. 네, 하반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제? 예, 이제 과매도는 맞습니다만 정확한 저점을 논하지는 말자고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 전혀 안 하고 계실 건데 이게 일본 엔화입니다. 요거는 엔화 기준이고 이렇게 보면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당 지금 엔화 약세 기조로 160엔, 160엔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50엔, 140엔이죠. 아시아물을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다수 자금은 엔캐리 자금이에요. 일본에서 돈을 땡겨와서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국의 차익 자산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물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 일본 엔화가 이제 좀 최저 약세기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엔화 기준이면 이 차트예요. 바닥 탈출하고 있죠. 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엔화 강세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엔화 저리에 빌려왔던 자금들이 일정 수준은 빠져나가고 지금 다시 상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 때문에 외국계가 지금 지난 한 주간 계속 엔화 반응이 나오고 지금 일본 통화정책도 변경이 일어났죠. 분명히 영향을 아시아물에 줬다고 내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지금 7월 하순부터 8월 둘째 주까지가 휴가철이죠. 네, 휴가가 뭔 관계 있느냐. 네, 펀드 운용자들이 휴가도 가죠, 쟤를. 네, 지금 서방 친구들은 휴가 다 찾아 쓸 거니까. 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식을 사서 휴가를 보내는 자산이 있고, 지금 대선 변수에 큰 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팔고 휴가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후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초강공 플레이는 조금 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네, 요 두 가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인캐리랑, 예, 지금 휴가 시즌 펀드 운용자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은 나흘 차에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60일까지 초과 조정이라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권역에는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구도가 맞다면은 예, 지수의 상승은 8월 둘째 주까지는 좀 등락 거듭하는데 초강공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휴먼기를 다시 보냈다가 장은 방향성을 차지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약세에 지금 가장 못 미치는 게 지금 최근에 반도체도 많이 빠졌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84,000원병 밑으로 83,000 잠깐 위협을 했죠. 다만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순매수입니다, 지금. 네, 오늘 아무래도 빅테크에 연동돼 가지고 84,000 아래를 좀 위협받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지수 약세를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강세 반응이 나왔던 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현재는 다시 좀 재차 약세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나온 이야기가 LG에너지솔루션하고 합작법인이죠, GM가. 예, 이 지금 미시간 3공장 건설하는 거를 뭐 일시적 중단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기류를 좀 타려고 하다가 또 변수에 좀 애민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2차 전지도 지금 뭐 트럼프 진영에서 뭐 IRA 법안을 완전히 뭐 폐지하는 것처럼 이야기지만 하지만 실제적인 내막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예, 이게 뭐 폐지라는 게 혼자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상승 반응하는 시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약세 구간이고 지금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두워 보일 겁니다만은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또 긍정적 요인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고가 매도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수 업종이 아니고 반도체도 최근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전자 말고는 안 볼 거다 했는데 다수 반도체주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화요일 기점에 하이닉스는 좀 축은 빼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질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보시면 한미 반도체도 쭉 빠지고 잘 나갔던 주가들이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고 더 빠지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 한 4박 5일 기간 동안에 이런 다수 업종군들이 하락 조정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거의 뭐 4분의 1, 4개 중에 1개 정도 플러스 나고 다른 건 다 마이너스죠. 네, 지금 좀 수급적으로 열악한 구간은 분명히 맞아요. 그 속에서 제가 추세적으로 대응할 소수가 있다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조선과 방산, 소수 선택 바이오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력기기는 강세 구간에 버리더라도 화장품주는 핵심 주자들을 끌고 와서 수익을 연결시키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6월 하순에 7월 전략입니다. 네, 조선도 제가 HD 현대그룹 중심으로만 해야지 제가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회를 주고 있다 말씀도 드렸어요. 네, 오늘 뭐 주가가 반응하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뭐 올란 거 이야기하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무색하게 할 수 있다 했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또 신고가 났죠. 예, 그리고 미포조선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적자 구조 수준은 정리되고 이제 좋은 호황기에서 나오는 발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뭐 이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시세들이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대중공업까지 강세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방사는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데 요거는 제가 관망 중이에요. 넥스원은. 네, 근데 제가 하나에어로서 요거 트렌드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재 가격 매력을 보면 현대로템이 최고죠. 네, 등락은 있더라도 방사는 이 주 모멘텀이 달렸다 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지수 변동성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조정은 있었는데 조정 시 사신 분들에게 오히려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 차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빅테크 약세가 우리나라 대표 업종군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요 축에 들어간 주가들 오늘 대부분 약세라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택 바이오도 좀 좁아집니다. 네, 좁아지는 과정인데 지금 약가이나 수혜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게 지금 오늘 센트리온도 좀 강세를 일으키고 최근에 대표주는 한 유한양행 이 정도 트렌드가 이르는데 금요일날 펩트론에 26%짜리 강세가 나왔죠. 네, 그리고도 지금 이게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상적 종목이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올여름 코스닥 바이오의 대장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퓨처캠도 매물 소화되는데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지금 주말 사이에 일어났던 지금 심히 트럼프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전쟁 종결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두 번째 바이든 후보가 사퇴했죠. 네, 그러면 전쟁을 가장 밀어붙였던 대통령은 지금 이제 다음 대선에 사퇴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힘이 훨씬 세졌죠. 여기서 그래서 재건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재건 경협은 조금 빠르다. 아직은 북한과의 관계. 하지만 재건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뭐 실제로 급등주로 반영합니다. 당분간 장은 조금 제가 이슈 게임이 강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는 현대건설기계요. HD 현대건설기계. 네, 인프라권은 좀 부순이 같아요. 중국 위주니까.
개별 종목 대모,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리고, 현대에버다임, 네, 이런 것들이 초강세화되죠. 네, 이 테마가 단순 테마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단순은 아닌 것 같아요. 근거 없이 베팅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시장 자금들은 뭔가 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 대선 판도 구도에 따른 변화를 수익률 게임의 주축에 옮겨 탄다는 거. 금요일 아마 방송에 제가 4분기장에 먹을거리는 제가 미국 대선 구도 변화에 따른 요 핵심 섹터에서 먹을거리가 있다 했죠. 그대로 지금 관련주들이 급반등 나오고 소수선택 대표주들이 그게 맞춰가는 장이 아닌가. 나머지 다수들은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이 화장품은 강화되면은 2주 전에 전력기기를 팔듯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네, 오늘 아마존 프라임데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아모레 퍼시픽과 지금 실리콘투도 45,000대 넘어갔죠. 넘어가 강화되면은 고가 매도 조율을 하는 업종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화의 추세가 바뀌면서 또 자금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또 미국의 휴가 시즌이라는 점도 하나의 좀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재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 트레이드 분위기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집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수급 변화는 뭐 제가 구도는 잡아들었는데 이 하루하루 변하는 거는 저 또한 알 수는 없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형주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오늘 현대차라든지 25만 초반까지 빠졌죠. 이런 데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년 뭐 저가 분할 매입을 했으면 다시 강세 반응기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한번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뭐 조금 완화될 수는 있고 선물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는 있어요. 네, 선물의 변화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지고 또 대형주들 많이 빠진 것들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반응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요 구도가 좀 7월 하순에서 8월 한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예요. 뭐 강복부 일정까지. 그 사이는 선택 대표주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정도 나오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다만 소수 선택된 대표주자들 제가 조선과 방산 핵심 시세를 말씀드렸죠. 요건 아주 쉽고 답안지도 나와 있어요. 요들은 추세적 대응이에요. 네, 여러분들 방산은 이제 끝났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방산 앞으로 7월 말, 8월, 9월 계속 이슈들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면 되는 거지. 저 입으로 이야기 안 하려고요. 원전도 끝났다고 하는데 원전은 안 끝났어요. 가격 조정이 심화되면은 원전도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네, 7월, 8월 사이에. 여전히 좀 잘 봐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다. 면은 지금 7월부터는 대선과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봅니다. 과거 역대 평균타를 이야기하다 보면 대선 국면에 대선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 수혜주가 수익 제일 많이 줬다니까요. 근데 이런 쪽은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 용단에 맡기겠고 제가 보기엔 최근도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오히려 주중에 조정 주면 사야 될 판이에요, 지금. 네, 저거 인정해야 돼요. 가시성이 확고한 것은 움직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으면은 단타고 트레이딩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선택 바이오도 요번에 제대로 된 놈은 제대로 큰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 뭐 이쪽에 가니까 이게 간다. 다수 바이오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업종마다 지금 차등 적용을 하나하나 좀 시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건설주도 매물 소화 잘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대비할 장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좀 정리를 했네요. 트럼프 트레이딩 아니고 트렌드다. 하반기는 미국의 대선 이 흐름에서 우리가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동안에 강조해 주셨던 조선 오늘도 상당히 좀 잘 갑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